또 이런 질문이 있어. 묘가 여러 개면 어떡하냐. 자, 제가 옛날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을 쭉 해결하다 보니까, 아니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인드를 갖고 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돼버려서 없었는데, 파주 신도시 거기에 분묘 14기가 나온 게 있었어. 14개 1000평짜리 땅에.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하니. 자, 14개든 몇 개든 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럴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가는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권리의 하자보다는 현황의 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유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파주 신도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가 3기 신도시입니다. 아직 3기 신도시는 들어오지 않았죠?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수천 개의 집도 있고 수백 수천 개의 땅도 있고 임야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좋은 임야들은 다 분묘가 1기 또는 여러 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묘 있는 것만 사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땅이나 건물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료니 법정지상권이니 그런 거를 따져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신도시래요. 앞으로 돈으로 보상이 나간대요. 그럼 얘 감정 따로 하고 얘 감정 따로 해서 소유자한테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져가죠. LH가 가져가죠. 분묘기지권도 똑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니 없니를 따지지 않고 분묘는 분묘값 주고요. 땅은 땅값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가 될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초보자들은 전보단 답을 사셔야 되는 거고, 조금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답보다 임야를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분묘나 기타 하자가 있는 것들이 더욱더 좋다. 왜? 분묘는 분묘값, 땅은 땅값 주니까. 법정이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땅값 주고 건물은 건물값 주고.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분도 야 이건 복잡하니까 넌 싸게 받아가 이게 아니라 전체 땅을 평가해서 너 반 갖고 있으니까 반 가져가고 너 반 있으니까 반 갖고 가. 심지어는 선화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선 있는 땅 있죠? 고압선. 물론 감정평가상에 멀쩡한 땅보단 요만큼 싸게 측정이 되지만 일반 시세보다 시세는 이만큼 싸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는 특수 물건들을 이런 보상지역에 활용하다 보면 엄청나게 또 큰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 단계. 다시 좋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토지가 나왔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0평이라고 할게요. 아까 10만 원이었죠? 아까도 복습해 볼까요? 분묘가 있으면 또는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를 내 땅이 아니라고 빼자. 그러면 내 땅이 900평밖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900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뿐이다. 내가 10만 원짜리를 12만 원이면 안 사. 이런 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용미리, 광탄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경매물건을 봤는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분묘 수백 기 소재, 수천 기 소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이제 끝나요. 끝난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안 사요. 우리가 뭘 사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강의 중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겠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000평에 수백 개의 묘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본 순간 그거에 관심은커녕 아예 가보지도 않겠죠.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현장을 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제가 이거보다 훨씬 싸게 샀지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도전해야 성공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뭐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묘가 하나에 몇 평이나 차지할까요? 공동묘지라고 가정했을 때 5평. 그러면은
1000평이면 몇 개라는 거예요? 200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100, 이렇게 따지면 100기 정도가 있었어요. 100기. 제가 그래서 그 1000평짜리를 그 분묘가 100기가 있는 거를 사갖고 10만 원에 샀다고 할게요. 10만 원에 사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10만 원에 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텔레마케터가 전화가 갑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 또는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묘를 분양하겠습니다 이래요. 얼만데요? 그러니까 5평 그 쓰는 거를 평생 등기까지 해주는데 500만 원이랍니다. 평당 100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지만 한 기에 평생 쓸 수 있는 게 500만 원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그리고 안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임대료를 내세요. 연 얼마.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공지들 있죠? 이거는 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들은 3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볼게요. 아주 쉽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5평에 300에서 500만 원에 판답니다. 5평이라고 말 안 하고요. 한 묘당 이렇게 합니다. 300에서 500을 한 건 부부묘고 그러면 좀 깎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400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에 400. 그럼 10개면 얼마예요? 400에 10개면 4천이잖아. 10개면 4천이고요 100개면 4억이죠 10개면 얼마예요? 50평이고요 100개면 500평이고요 맞죠? 200개면 1000평이에요 아까 여기서 써놨죠? 200기 1000평이면 얼마예요? 8억이에요 뭐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렸는데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은 1억 그리고 그 텔레마케터 2명하고 사무장 1명 쓰는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갔을 거예요. 아주 넉넉 잡고 얘기해서 한 1억 플러스 1억, 2억에 사서 8억에 판 꼴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분묘기지권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섞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갖고 싶다, 1등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 기 있다. 뭐 수만 평에 몇천 기가 있다. 이러면 일단 저는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분묘기지권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에서 공감 가야 돼. 내가 하나 파는데 묘를 하나 쓰는데 분양, 등기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등기까지 해주는데 400이다. 별거 아니죠. 너무 비싼데? 그럼 내 강의가 잘못된 거야.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다 느끼시더라고. 그런데 광탄 용미리에 있는 임야가 평당 100만 원이래. 이러면 비싼 겁니다. 총액은 400만 원일 뿐이지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분묘기지권은 제가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의조차도 여기다 열어놓지 않았어요. 이 정의를 열어놓으니까 자꾸 또 그걸 갖고 질문을 하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분묘기지권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 정의를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임야에는 악산은 살 필요가 없고 좋은 산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는 분묘가 있다.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야는 왜 산다고요? 싸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싼 거에 대한 그 분묘 쪽은 아예 내 땅이 아니라고 단가에서 빼버리자. 단가 1, 2만 원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들은 그 분묘기지권이든 지분경매든 선화지든 법정지상권이든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개발 주체에서 알아서 보상할 테니까. 쌓여있다, 수백 기다, 수천 기다 이러면 그건 이미 공동묘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임야를 사서 뭔가를 개발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동묘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임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토지는 겨울에 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옛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땅은 겨울에 봐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농사를 짓는 것들은 농사를 다 없애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임야는 우거진 그 숲을 보면 고도도 안 보이고 각도도 안 보입니다. 그만큼 나름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거나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주고라도 견적을 뽑아봐라. 분묘기지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 항상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목표치를 그쪽으로 둬라.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분묘기지권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 전세권, 환매등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순위여도 말소 안 되는 예고등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오늘 한 분묘기지권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그걸 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왜 궁금해 하시죠? 단순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왜 공부하냐면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여기가 일반인이 있는 곳이면 일반인보다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건 우리는 초보 그 바운다리에서 그 우물에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고자 배우는 겁니다. 써먹지 않는 지식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시간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응용할 수도 있죠.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뭐예요? 선순위 가등기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말고 누가 먹겠습니까? 아, 제가 있네요, 제가. 그럼 여러분과 저 말고는 누가 먹겠습니까? 먹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독 입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항상 남들과 다른 경매, 남들이 못하는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행동하셔갖고 결론은 뭐다? 야, 이번에 단독 입찰했다. 이거를 목표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 볼까요? 야, 이번에 나 단독 입찰했어. 잘못 썼나 봐. 이거고요. 우리는 야, 이번에 단독 입찰했다. 이거 아직 손대는 사람 거의 없구나. 이 느낌입니다. 오늘 몇 학연 몇 호 사건 단독 입찰.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 초보자들은 이런 거고 우리들은 뭐예요? 역시 이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경매 하셔갖고 큰 부를 이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